11월 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서 작업하던 노동자 전체 9명이 매몰됐다가 지금 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수색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81년에 준공된 이 보일러 타워는 무려 40년간 이용을 하다가 수명이 다 돼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형 구조물이 붕괴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 사고 보고받고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구조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국민 모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입동이랍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오늘 날씨 뉴스 보니까 입동이라고 합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가는 입동인데요. 다들 월동 준비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라고 해요. 낮 기온이요 무려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비 오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진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늦가을 정취를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앞뒤로 감사합니다. 네, 만드십니다.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 서로 공기를 주어야 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장례님 참여하십시오. 들어갑시다. 민주주의를 공격했다. 카메라.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저들은 이제 내란공범이 되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학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저들의 내란을 막아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속시켰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제압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기다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광주 전남 촛불행동 등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5.18 영령들께 참배하지는 못하고 5초간 묵념 후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선 앞서 보신 영상대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육두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 일행이 5.18 묘역 민주의 문 앞으로 다가서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온몸으로 입구를 막아섰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건데요. 현장 구호는 앞서 보신 것처럼 물러가라, 내란 정당이 어디 여기 오느냐, 사죄부터 해라 등등의 구호가 쏟아졌습니다. 내란 옹호 장동혁 5월 영령 참배할 자격 없다, 광주를 떠나라, 이런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장동혁 대표 일행을 막아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비상계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희생 장소가 바로 광주 아닙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여전히 윤 어게인 주장하고 있고 특검 수사를 중단하고 이것 자체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 일행이 지도부가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뵙겠다고 광주행을 선택한 것인가, 저는 이 자체가 매우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 전남 촛불행동 회원들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마치 국민통합과 호남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리는 내란 정당과 통합할 마음이 없고 그들의 지지율에 관심조차 없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국회 입성하기 전에 판사로 근무하면서 전두환 재판에 특혜를 줬고 최근 윤석열 면회까지 하면서 내란에 대한 죄책감조차 없는 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역사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광주에 왔던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진정성 없이 참배하는 사진이나 찍으려 하지 말고 광주를 떠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81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해서 장동혁 대표의 5.18 묘지 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유명한 화제의 영상이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마다, 그리고 중도에서 외면당할 것 같고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마다 광주를 찾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도 광주 정신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사진만 찍고 그림만 만들고 정치 행위만 하고 떠나는 거죠. 더 이상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민주의 문 앞에서 장동혁 대표 일행을 막은 것 같습니다. 왜 광주를 선택했을까요?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걸핏하면 광주를 희생양 삼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광주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어느 광주 시민들이 국민의힘 정당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동대구역에서 특검 수사 힐난하고 야당 탄압 윤어게인 외쳤던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광주 영령들을 찾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측은 기자들 공지를 통해서 박관현, 이한열 열사의 묘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약 20분 만에 마무리되고 말았는데요. 광주에 다시 오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매월 오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핍박받는 이미지를 연출한 후에 대구 경북의 지지자들을 이끌어내서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또 다른 혐오 정치를 부추기기 위한 술수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물러설 데가 없으니 에이펙 성과가 너무나 훌륭하니 다른 정치 컨텐츠로 경쟁하기 어려우니 결국에는 광주를 찾아서 또 한 번 기회주의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광주를 희생양 삼아서 또다시 극우 정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꼼수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겨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은 당시 내란 옹호 세력이 어떤 정치 행태를 범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없었어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뼈에 각인된 이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 청산 완벽하게 될 때까지 우리 국민 다수는 내란 정당의 5.18 민주묘역 방문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식으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야해라. 하야하는 것이 이재명 네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네가 저질렀던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국민들 차원에서 이를 용서해주고 망명해. 내가 망명하도록 내가 추선해 줄게. 이재명 한 번 더 생각해봐. 진지하게. 이재명 너도 살고 우리 국민과 국가도 사는 방법이 있다. 이재명 망명해라. 네 돈 많이 모아놨잖아. 싱가포르에 돈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잖아. 화천대유 김만배랑 반가르게 했다면서. 그럼 수천억 가지고 있잖아. 이재명 그지? 그 돈으로 김현지랑 살든지 뭐 김혜기랑 살든지 뭐 살면 되잖아. 대통령실 보고 있으면은 전환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 이재명 정식으로 전환길에 하야 요청한다. 그리고 망명해. 알았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냥 풍자 표현한 것이지 그것은 전환길 뉴스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 바로 미국에 있는 해외 교민 중에 한 분께서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재명에 대해서 현상금 10만 불 1억 4천 정도 되겠죠? 주면은 이재명을 나무에다가 매달자 이런 말 했거든요. 그 대신에 밥은 줘야 된다. 죽이면 안 된대요. 절대로. 살인 교사는 아닙니다. 범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풍자했는 표현에 대해서 방송으로 표현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전환기를 범죄자로 몰아서 체포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는데 전환기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비서실장님, 네. 극우 유튜버 전환길 씨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 기업인의 말을 인용을 했지만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아다가 남산의 나무에 묶어라. 죽이지는 말고. 기업인의 말을 이용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제목을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소치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한 1억 정도 하면은 이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채널의 댓글에 보면 현상금 걸면 한 사람 많다. 용감한 자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립니다. 국가 원수를 위협하고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제목을 담가 보면 이거는 전환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인데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면 미 당국과 협의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창도 뜨거운데요. 이런 거 틀지 마라, 짜증난다 이런 말씀들 주시고 계십니다. 국가원수 모독죄 아닌가요? 예,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의 그건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무지 그냥 묵과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취재 편의점 뉴스 퀵배송 코너에서 반드시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건데요. 현재 전한길 씨는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극우 유튜브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건을 쏟아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상금 10만 달러 얘기하고 있죠. 1억 4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면서 무슨 남산 꼭대기 나무 묶어두고 밥은 줘야 된다. 뭐 되게 재밌는 얘기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희죽희죽 웃습니다. 전한기 씨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4억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건데요.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의 수장이라고 의심하면서 지난 8월에 현상금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마두로와 같습니까? 에?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있는 대로 다 꺼내서 모욕하고 있어요. 김현지랑 살든지 김혜경이랑 살든지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주장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전한길 씨의 이 같은 소추 영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건데요. 앞서 보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더 심각한 것은 이 1억 원 현상금을 걸면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당국하고 협의해서 전한길 씨를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 단호하게 대처할 뜻이 있냐라고 물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순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다. 이것은 비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 비유나 우스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그 허영 의원이 소개한 대로 1억 현상금 걸면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히 유튜브 방송도 공중파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습니다. 저런 방송을 본 어떤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전에 옮겨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한길 씨가 지속적으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조차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한기 씨를 비롯한 윤 어게인 주장하는 극단적 우익 세력은 여전히 내란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반대파를 척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섬뜩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가덕도에서 당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당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와이셔츠 기세에 칼침이 들어가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실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사들의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의문스러운 대목이 굉장히 많은 그 사건이 채 수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국가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내 앞에 데려놔. 그러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일게 라고 말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이죠. 현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란말이 김치찌개 끓여주고 먹으면서 폭탄주 돌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한동훈이 그리고 아무개 정치인들 내 앞에 데려다 놔. 그럼 내가 다 총 쏴서 죽일게. 이걸 농담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이 농담일 수 있습니까? 실제로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계엄군이 출동해서 헬기가 뜨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맨몸으로 막아낸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그 비상계엄이 이제 곧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전한길의 주장이 계속 일파만파 전파되도록 그냥 두는 거 이거는 용납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정부 당국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준비한 순서 보시겠습니다. 입틀막이라니요. 다구리가 뭡니까? 입틀막, 다구리, 상습범 그런 말 하니까 화가 날까 그렇죠.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이 원장님 진행을 좀 방해하는 분들은 좀 제재해 주세요. 이 원장님.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네. 이 원장님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원장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아니 실장 말은 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못했잖아 지금. 각종은 본인들이 따고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제 앞에 송원석 의원이 가고 있었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국감을 망치려고 민주당이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셔서 제가 뒤에서 따라하면서 저도 운영의 위원이기 때문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야라고 얘기했더니 송원석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지셨어요.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보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송원석 의원의 발언은 적반하장입니다. 원내대표이신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운영의 위원입니다. 네. 국정감사 어제 운영위 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산국회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12월 연말까지는 이제는 예산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거 있으십니까? 초반에 국회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 앉아 있느냐 아니면 인사말만 하고 빠지느냐 결국 인사말만 하고 빠졌었죠. 현장 국감 과정에서 보여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 매우 오만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내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불러라. 왜 안 나오냐 나오네 안 나오네 이걸 가지고 무한반복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급기야 어제는 이제 배치기 국감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김현지 1부속실장 문제를 가지고 정쟁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려고 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컨텐츠 경쟁력이 없어요. 예, 어떤 내용이라도 컨텐츠를 가지고 좀 붙어보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면 아마 내용으로 승부하는 국감이 됐을 것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거나 또 뭐 문제가 있거나 라는 것들을 찾아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문제 제기를 함직도 한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쟁으로 육탄전으로 국감을 마무리하려고 한 거 아닌가. 어제 운영위 국감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전부 보는데요. 점심시간에 기자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국감의 컨셉은 육탄전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기현 민주당 의원 간의 배치기 저 장면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내용은 없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국감 중에 있었던 에이펙 총회가 잘 마무리되어서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하지만 국회가 보여준 것은 무엇인지 성찰할 대목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장 기자님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자들이 별로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밝혀낸 사실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써요. 우리 것도 좀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들이 볼멘 소리 터뜨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기자들이 얘기되면 다 씁니다. 예, 얘기되면 쓴다라는 점을 국회의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어제 이기현 의원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기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잘못은 제 배에 있습니다. 배 나온 것이 저의 흉입니다. 국감 끝나면 다시 살 빼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의 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런 배치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굉장히 중요한 국정감사의 날인데 운영위 정보위 국감 동시에 진행이 돼서
운영이 끝나고 정보위 출석을 위해서 급히 나가던 중에 저런 배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있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야 뭐야 이렇게 소리를 쳐서 왜 소리 질러 이렇게 맞받았고 그 순간 송 원내대표가 이기현 의원의 몸으로 본인을 밀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잠시 소란 후에 6충 정보위 국감장으로 이동했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기현 의원으로부터 본인이 당했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 아니다. 내가 바로 피해자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배 나온 의원님들이 꽤 많죠. 예. 이 기회에 다들 살 빼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